여기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에 관광을 온 핀란드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창에서 그들은 모르는 한국 남성들에게 수차례나 무례한 일을 경험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 경험으로 오히려 한국에 더 큰 애정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사연일까요? 감동이 좋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감동이 좋다의 영상은 사연자가 보내온 제보사연, 인터넷 내용 등을 각색하여 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핀란드에서 온 리카라고 합니다. 저는 친구 라스와 한국에 놀러 왔는데요. 라스의 지인이 아이스하키 선수로 이번에 출전하기 때문이에요. 그 친구의 가족들도 비행기를 같이 타고 왔죠. 제 친구도 아닌데 왜 한국까지 왔냐고요? 저는 몇 년 전부터 한국에 관심이 많았어서 꼭 오고 싶었거든요. 이번에 다녀가고 나면 한국과 청소년 동계올림픽에 대해서도 제 SNS에 올리고 싶어요. 아주 정확하고 객관적인 내용으로 작성하고 싶어서 혼자 큰 포부를 다진 중이랍니다. 아, 여러분은 혹시 핀란드에 대해 잘 아시나요? 여러분이 핀란드에 대해 어떤 걸 아시는지가 갑자기 궁금하네요. 워낙 추운 북쪽에서 고립된 느낌으로 사는 나라이다 보니 저는 항상 다른 나라 사람들의 시선이 궁금하거든요. 아마 노키아 자일리톨 말고는 아시는 게 없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하지만 핀란드에서는 조금씩 한국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는 걸 알아주세요. 물론 저도 거기에 일조하고 있고요. 제 주변에 한국 문화를 열심히 알리고 또 한글도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한글은 배우는 사람마다 신기해하고 감탄한답니다. 저희는 이번에 한국에서 너무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 적어보려고 해요. 저는 한국에 대해 잘 몰랐던 라스와 달리 조금은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왔어요. 한국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나라이고 또 굉장히 안전한 곳이라고요. 또 맛있는 음식이 엄청 많다고 들었기 때문에 꽤 기대가 많이 되었어요. 라스와 저는 청소년 동계올림픽이 시작하기 일주일 전에 일찌감치 한국에 도착했는데요. 듣던 대로 인천공항은 대단했어요. 인구가 몇백만 밖에 안 되는 핀란드에선 상상할 수 없는 크기의 깔끔한 공항이었죠. 그런데 저희는 한국 때문에 공항에서 민폐 관광객이 되고 말았어요. 정확히는 한국의 일처리 속도 때문이죠. 워낙 저희 둘이 핀란드의 느린 속도에 적응되어 있어서 벌어진 일이랍니다. 사람이 꽤 많길래 저는 느긋하게 폰을 보고 있었어요. 핀란드 공항에서 출국할 때 보니까 이 정도 인원이면 1시간은 넘게 걸리겠네 했거든요. 그런데 숙소 근처를 검색하다가 너무 집중했나 봐요. 얼마 지나지 않아 어느 순간 주변이 조용해진 걸 느꼈어요. 무슨 일 있나? 하고 고개를 들었는데요. 모든 사람이 절 보고 있어서 저는 너무 놀라 뒤로 넘어질 뻔했어요. 알고 보니 직원이 제 이름을 부르고 있던 거예요. 전혀 예상치도 못한 순간에 제 순서가 되어 어버버 하면서 허둥지둥하고 말았습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모두 웃는데 얼굴이 빨개졌어요. 아니 분명 앞에 수십 명은 있는 것 같았는데 대체 어떻게 한 거죠? 저도 라스도 수속을 마치고 나와서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빵 터졌어요. 라스도 저랑 똑같이 느긋하게 기다리다가 옆줄에 민폐를 끼쳤더라고요. 시간을 보니 20분도 안 걸린 것 같았습니다. 한국은 듣던 대로 빠른 나라구나 했어요. 핀란드는 모든 게 정말 느린 나라거든요. 온라인으로 물건 구매하면 기본 2주 걸려서 받고요. 전화로 뭐 문의하려면 30분 대기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속도가 제게는 많이 놀라웠습니다. 숙소에 짐을 풀고 구경하는데 서울은 핀란드와 비교하면 정말 미래도시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앞서 있고 빠르고 다양하고 그러면서도 편리하다는 게 참 신기했습니다. 서울 여행에서 제가 가장 깜짝 놀랐던 걸 이야기해 드릴게요. 제가 미리 한국에 대해 알아보다가 꼭 해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요. 바로 안경 구매입니다. 한국은 안경 맞추는 게 세계에서 제일 빠르다면서요. 그래서 라스는 안경을 쓰지도 않는데도 일단 패션 안경이라도 하나 맞추라 했습니다. 별로 내키지 않아 하는데 제가 손잡고 끌고 갔죠. 아무데나 들어가도 괜찮다길래 숙소 근처에 있는 큰 안경원에 들어갔는데요. 일단 태어나서 본 가장 큰 안경원이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안에 있는 안경이 1000개도 넘겠더라고요. 저희가 들어서자 직원분이 영어로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고 저와 라스는 직원의 말에 깜짝 놀라서 동시에 그에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방금 뭐라고요? 안경테가 1만 원짜리가 있다고요? 분명 한국에서 안경 구매가 빠르단 이야기는 봤는데 싸다는 건 못 봤거든요. 터무니없는 가격에 라스와 저는 선물용 안경도 사가야 되나 심각하게 고민할 정도였어요. 핀란드에서는 안경테가 진짜 비싸기 때문입니다. 렌즈값 빼고 테만 해도 기본적으로 한국 돈으로 50만 원은 생각해야 돼요. 믿기지 않으시죠? 저렴한 걸 골라도 30만 원은 하죠. 그래서 저도 안경을 8년 동안 바꿔본 적이 없어요. 너무 비싸서요. 큰맘 먹고 모은 돈을 준비해 왔는데 도대체 몇 배 차이가 나는 건지 저희는 듣고 안 놀랄 수가 없었죠. 10개를 사도 핀란드와 비교도 안 되게 저렴한 가격이었으니까요. 게다가 1만 원짜리 외에 모두 비싼 것도 아니고 3만 원, 5만 원 이렇게 가격대별로 있어서 도대체 이 가게는 안경으로 사회공헌을 하는 건지 영업활동을 하는 건지 궁금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가격은 그 다음에 비하면 놀랄 일도 아니었어요. 저는 당장 쓰고 싶은 테와 나중에 쓸 안경테까지 5개를 결정했고
원래 안경 살 생각도 없던 라스는 웃기게도 가격을 듣더니 3개나 구매했는데요. 안경사분이 시력에 맞춰 렌즈를 만드는데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뒤에 음료수가 있으니 먹고 싶은 걸로 마시면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저희는 또 한 번 기절초풍했죠. 정말 믿기지 않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안경사분 몰래 휴대폰으로 둘이 타이머를 시작해봤어요. 진짜로 그만큼 걸리는지 보려고요. 이제 말씀드리지만 의심했던 걸 사과드려요. 의심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얼마 걸리는지가 궁금했었답니다. 타이머까지 하다니 너무 심한 것 아니냐고요? 여러분 저희 핀란드에서 왔어요. 느린 나라 핀란드요. 핀란드에서 안경 맞추려면 아무리 빨라도 2주는 걸립니다. 일단 렌즈를 결정하고 나면 그 렌즈를 옆 나라로 보낸다더라고요. 곧바로 렌즈를 가공할 수가 없나 봐요. 그래서 렌즈 보내고 가공하고 다시 받으려면 최소 2주는 걸리는 거죠. 답답하지 않냐고요? 전혀요. 핀란드에서는 막 빨리 되는 게 없어요. 눈 왔을 때 제설하는 것 말고는요. 그런데 며칠도 아니고 하루도 아니고 15분이라니 놀랄 수밖에 없었죠. 저랑 라스는 진짜 가능할까? 하면서 의심 반 설렘 반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몇 분 안 된 것 같은데 안경사님이 웃으면서 다 되었다고 오셨어요. 너무 빨리 오셔서 저희는 기절초풍했죠. 제가 시간 감각이 좀 좋은 편인데 15분은 절대 안 됐거든요. 휴대폰 타이머를 보기가 무서울 정도였지만 긴장되는 손으로 휴대폰 화면을 켰습니다. 그리고 저랑 라스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큰 소리를 지르고 말았어요. 렌즈를 가공하는데 5분 40초밖에 안 걸렸더군요. 15분이나 20분이라더니 그것도 여유있게 이야기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혹시나 하고 안경을 써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한국의 안경 산업은 정말 미친 경쟁력인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가격과 실력 퀄리티 모두 전 세계 1위 수준 아닌가 싶더군요. 아참 올림픽 스타디움 쪽으로 이동하면서 KTX도 타봤는데 정말 빠르고 쾌적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못 타봤지만 핀란드에도 고속열차가 있긴 한데요. 제가 알기로 속도가 시속 200km 정도거든요. KTX는 200km를 훌쩍 넘는 속도의 열차 내부도 너무 쾌적해서 좋았습니다. 탄지 얼마 되지 않아 순식간에 올림픽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어요. 한국은 정말 빨리빨리의 나라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한편으로는 저는 이렇게 빨라도 괜찮은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너무 힘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였죠. 사실 저는 핀란드의 느림이 익숙하고 또 좋아요. 왜냐면 빠르다는 건 내가 아닌 누군가의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것일 테니까요. 제가 그 누군가가 되어 빠른 서비스를 위해 제 인생을 바쳐야 한다면 저는 아직 핀란드인이라 그런지 그렇게는 살고 싶지 않더군요. 그런데 막상 한국에서 여러 서비스를 겪어보고 나니까 너무 오래 머무르면 이 편리함에 익숙해져서 정작 핀란드에서 적응 못할 것 같은 두려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한국에서 제가 느끼는 속도와 편리함은 상상 이상의 쾌감을 주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을 느끼게 될 만큼 한국의 속도는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한국의 속도는 제설 작업에서도 놀랄만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저희는 평창 근처의 숙소에 머물렀는데요. 눈이 갑자기 많이 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기사를 보니 폭설이 예고되어 있었어요. 괜찮을까 싶으면서도 한국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빨리 하려나 하는 기대요. 처음에는 핀란드가 추운 나라니까 제설은 설마 핀란드가 더 잘하겠지 하는 생각이었어요. 핀란드는 눈이 오면 핀란드답지 않게 큰 제설 작업 차량들이 매우 신속하게 제설을 하는데요. 시정부가 큰 도로를 관리하고 주택 관련된 협의회에서 작은 골목길 같은 곳들의 관리를 해요. 분담하여 효율적으로 눈을 치우죠. 그리고 제설을 한 후에는 미끄럼 방지를 위한 모래를 뿌립니다. 꽤 빠르게 마무리돼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인력들이 상시대기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밤낮으로 제설 작업을 위한 관리업체나 인부들이 있거든요. 몇 년 전에도 한 10년 만에 큰 대설주의 보였는데 3일 내내 눈이 내렸어도 문제없이 제설 작업이 진행되었을 정도죠. 제 기억에는 아무리 눈이 많이 와도 시도로 전체가 마비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눈이 많이 오는 나라라 아마 하루 1m가 와도 너끈할걸요? 그런데 저희가 강원도에 있던 얼마 전 갑자기 꽤 많은 눈이 내렸어요. 강원도는 산도 많은 곳이던데 이 정도면 꽤 문제가 있겠구나 했죠. 아무래도 도시보다는 제설이 불편할 테니까요. 다음날 저는 라스가 호들갑 떨며 크게 소리치는 바람에 깼는데요. 창 밖을 보고는 기절초풍할 뻔했습니다. 그 많은 눈이 내리고 있었는데 시내와 도로가 모두 완벽하게 제설이 완료되어 있었어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핀란드에서도 도시가 아닌 산까지 이렇게 제설을 잘하지는 못할 텐데 눈이 오다가 그쳤나? 하면서 다시 보니 다른 곳에 쌓여있는 눈을 보면 금방 그친 것 같진 않았어요. 눈을 치워 쌓은 곳은 엄청 눈이 많았거든요. 그럼 설마 밤 동안 이걸 다 제설을 한 건가? 믿기지 않는 상황이었죠. 알고 보니 강원도는 폭설이 예고되자마자 긴급 대응 체계로 전환하여 제설을 했다는 것 같아요. 평창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에서도 제설 장비와 모래,
염화 칼슘 같은 것들을 지원하고 또 공무원들의 군인들까지 동원되어 제설을 했다는데 저는 한국의 일사불란함과 제설 능력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로 핀란드였으면 이 산 속에서 이 정도까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저랑 라스는 눈 덮인 강원도를 구경했어요. 한국의 산도 참 예쁘더라고요. 황태구이라는 게 유명하대서 먹어보았는데 그것도 너무 맛있었죠. 핀란드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생선 요리라서 진짜 독특한 맛이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평창에서 너무 당황스럽고 무례한 경험을 했습니다. 덕분에 한국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일정이 됐지만요. 그건 바로 송어축제에 갔을 때 일이었어요. 저는 태어나서 낚시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이럴 때 아니면 언제 해보나 하는 생각에 갑자기 송어축제를 가보기로 결정했답니다. 착한 라스는 이번에도 제 의견을 따라주었죠. 맨손 잡기가 있었는데 그건 도저히 엄두가 안 나서 포기했고요. 텐트 낚시를 해보기로 했어요. 안으로 들어가 보니 어떤 남성분들이 저희에게 무료로 낚시도구들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중년의 남성분이 서툰 영어로 저희를 안내해주면서 막 가르쳐주려고 애쓰시는데 그 모습이 감사하면서도 너무 귀여웠네요. 행사장에서는 사람들이 모두 신나하며 낚시를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방금 물고기를 놓쳤는지 큰 소리로 아쉬워하며 웃기도 했고 한 명은 오랫동안 허탕쳤는지 망연자실하게 앉아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은 송어를 몇 마리나 통에 잡아 놓으신 것 같은데 인당 2마리 제한으로 알고 있었는데 뭐지? 싶었죠. 그런데 저희가 송어축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송어 낚시가 재밌어서도 송어를 많이 잡아서도 아니에요. 송어 낚시하면서 만난 한국 아저씨들 때문이죠. 핀란드에서라면 무례한 행동이었지만 말로만 듣던 한국인들의 정이 이런 건가 보다 하고 느낄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저희 둘이 말없이 송어가 물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때였어요. 라스와 저는 친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말을 많이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어린 외국인들이 말없이 있으니 이상해 보였는지 저희는 이유를 모르겠지만 자꾸만 누가 오셔서 가르쳐 주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엄청 당황했죠. 이런 건 핀란드인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핀란드는 엄청 조용한 침묵의 나라예요. 다들 소심하고요. 안 친한 사이에는 대화를 거의 안 하고 의미 없는 대화들도 불필요하죠. 그래서 핀란드에는 이런 농담도 있어요. 대화할 때 내향적인 핀란드인은 자기 신발 끝을 보고 외향적인 핀란드인은 상대방 신발 끝을 본다고요. 그만큼 다들 조심스럽고 말도 없죠. 저는 핀란드인 중에서 꽤나 외향적인 편이라고 생각하는데도 냅다 다가와서 마구 말하는 한국 아저씨들에게 처음에는 많이 당황했어요. 한국인은 모두 이렇게 갑자기 말을 막 걸고 제 공간을 침범할 만큼 외향적인가요? 기분이 티치티치 하시더니 뺏어가듯이 낚시대를 가져가시고는 막 시범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나이도 어린데다 외국인인데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도 저희가 무서운 가운데 버틸 수 있었던 건 일행들 모두가 환하게 웃으며 서로 뭐라고 구박도 하고 즐거운 분위기로 이야기를 해주신 덕분이에요. 외국에서 이렇게 말 걸어오는 사람들은 보통 소매치기나 아니면 뭔가를 강매하는 등 어쨌든 좋지 않은 사람들인데 그래도 이분들은 나쁜 사람들 같지는 않아 보였죠. 아마 여길 이렇게 물면 뭐 들어올려라 하는 것 같았는데 손짓발짓 하면서 열심히 알려주셔도 결국 설명을 완전히 알아듣지는 못했는데요. 그래도 진심 어린 마음이 느껴져서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깜짝 놀라면서 정을 느낀 게 있는데요. 이것도 진짜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열심히 해봤지만 저희에겐 낚시운이 따라주지 않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고 아쉬워하며 일어났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누가 뒤에서 톡톡 치는 거예요. 이번에도 역시나 나이가 꽤 있는 어떤 한국인 아저씨였어요. 저희에게 높이시? 하시더니 커다란 송어 한 마리를 기프트라면서 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말을 걸고 게다가 저를 건드리고 또 갑자기 살아있는 물고기를 안겨주고 휴 또 너무 순식간에 많은 것들이 저희에게 훅 들어와서 깜짝 놀랐죠. 방금 제가 영어로 높이시 같은 것들을 썼지만 그때는 무슨 상황인지 바로 이해가 안 되다가 몇 초 후에 저 단어들이 들리기 시작했을 정도였어요. 에? 하는데 씩 웃으면서 손들어 인사하고는 그대로 갈 길 가시더라고요. 저희 통에는 송어가 한 마리 들어 있었죠. 모르는 사람에게 자신이 힘들게 잡은 물고기를 주다니 저와 라스는 말 그대로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저희는 이런 친절을 모르는 사람에게 베풀어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한국인들은 다들 이렇게 친절하게 살도록 교육을 받은 건가요? 제가 핀란드에서 배운 건 침묵은 금이고 대화는 은이다 같은 건데 한국은 정말 핀란드와는 정반대의 사람들이 사는 곳 같았어요. 부담스러우면서도 너무 감사했답니다. 그분께 제 글을 드리고 싶어요. 송어는 저희 둘이 맛있게 잘 구워 먹었고 직접 잡은 송어라 그런지 너무 맛있었다고요. 이제 라스 친구의 경기를 모두 보고 나면 집으로 돌아갈 텐데 그때까지 더 즐겁고 행복한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 오고 난 뒤 실망보다는 좋은 일이 너무 많았어서 저는 한국이 더욱더 좋아졌어요. 제 친구 라스도요. 언젠가 한국에 꼭 다시 놀러와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자가 귀한 신생 채널이라 여러분의 구독 한 번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해주시면 힘이 나서 열심히 만들게요. 알림 받고 기분 좋은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